방금 인수했어. 자, 평산별곡 전문 지문 프린트 펴서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고전식 아파트에서 되게 짧게 일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젠장 연계율이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향산별곡 같은 작품들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벌써 2주 전이라 또 까먹을 수는 있겠네. 무슨 작품 배웠었죠? 우가. 이거 바로 앞에 우가는 이 앞에 거. 이 작품이랑 연결 묶여 있었던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고. 거창가. 그래서 우리 거창가 지난 시간에 전문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거창가의 주제가 뭐다? 결국에는 고을 수령의 가렴주구를 고발하고 시대상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했었지. 기억은 안 나는 거 맞지? 야, 내신은 내신인데 수능 준비도 빡시게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연결되는 두 작품이 나오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왜 50%부터 얘기를 시작한 거냐면 이 두 작품은 결국에는 가렴주구의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들이다 보니 그리고 그 비판의 방식들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가지고 묶고 들어가면 우리 이 앞에서 수능 특강에 자주 연결되는 작품 중에 하나로 고공가 혹은 고공답 주인가 같은 요소들이 등장하기가 딱 좋거든. 그래서 연결된 작품까지 다 공부하자면 할 게 너무 많은 작품 챕터야.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일단은 교과서에 나온 작품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보조자료로 일부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자료는 다 펼쳐놓으셨죠? 자, 향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당연히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이 가렴주구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보조자료 그냥 향산별곡을 펴주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녀석으로. 자,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들아 앞에서 봤던 거창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직설적으로 내뱉었지. 이제가 이 새끼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하면서 수령에 대한 이름을 직접적으로 불러버리면서 그지? 비판을 막 가했었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 거창가 쪽이라면 이 작품은 일반적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관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또 자연스럽게 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공가나 또 고공답 주인가라고 하는 작품들이랑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참고로 여기서 고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 고공은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집 주인을 향해 고공가에서 먼저 말해. 야,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는 것은 윗사람들이부터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을 하고 그럼 고공이 잠깐 거꾸로 말해 미안해. 고공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집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 이거 지푸라기 꼬는 얘기가 나오거든. 집안이 이꼬라진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누구는 자기 밥벌이에만 바쁘고 누구는 자기 이익 생기는 거에만 바쁘다 보니 나라가 이번에 이꼴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노비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세트 아이템으로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묶여있는 작품이 바로 고공가와 고공답 주인가 오케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인이 고공들을 뭐라고 나무라면 여기서는 고공들이 다시 답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 주인에게. 저희들을 똑바로 부르시려면 당신부터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담겨있는 4개의 작품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거 항상 요거까지요. 요거다 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따져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읽어봐야겠지. 그 교과서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장면을 포함해서 뭐 마음 같아서는 또 꼼꼼하게 다 읽고 가고 싶지만 우리가 뒤에 할 일도 많이 남아있으니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잘 쭉쭉 읽어나갈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일단은 시작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이 향산별곡의 시작이라는 거. 자, 첫 번째 구절부터 읽어보세요. 향산 초막 이류생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향산의 초막이 뭐예요? 초가집이잖아, 그치? 향산의 초가집에 사는 향산 지명이야, 그치? 정확하게 산의 이름이겠지만 향산에 사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 한 유생인 제가 오케이? 뭐 하면서 목욕제게 재배하고 목욕제게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깨끗해 함으로써 뭔가 하고 싶은 말을 구하기 위함이겠지. 재배 2번 절한 뒤에 묻나이다. 묻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오케이?
자,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순순명교하옵소서라고 돼 있지. 보통 이 정도의 단어가 되면 아마 해석을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있는 대로 곡진하게 뭐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드는 태도. 하나님, 저희를 위해 답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죠. 대명 황제 어떠하여 대천강이 되시니까 순환질이 있다하고 여지이절 하시니까 일란지시 만들려고 수지좌임 하시니까 하는 부분이 보일 거야. 자, 봐봐. 지금 이 구절은 A 하면서 동시에 B를 내다 라는 식의 구절이 무슨 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대꾸법이면서 반복법으로, 통사구조의 반복이지? 나타나고 있지? 근데 지금 이것들을 일일이 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A라고 하는 거는 뭔가 포지티브한 느낌들, 긍정적 상태들, 태평성대라든지 아름다운 시절이라든지 훌륭한 통치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왜 그와 동시에 나쁜 애들도 동시에 끄집어내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하나님은 왜 아이언맨과 슈퍼맨이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선 왜 조커도 내놓으셨는 거고, 그치? 또 왜?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이거? 타노스도 왜 끄집어 내놓으셨냐? 이거 말하는 거죠. 오케이?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존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보면 해석도 다 돼 있지. 대명황제 어떠하여 대청 강이 되시니까 청나라 시절에 뭐 강희제 이런 식의 말들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핵심은 이거야. 자, 그래서 통박할시아 시운이야 어이절이 되었는고, 아 시운이 이렇게 망했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애달을시아, 애달다, 애달프다라는 얘기겠지?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애달을시아라고 하는 구절들도 잘 보셔야죠.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잖아. 애달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아국이야 무슨 일을 한다. 아국은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아 너무 아프구나, 우리나라야 무슨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서 오십시오. 빨리빨리 와. 자, 그러면서 앉으시고요. 임진 병자 일기 보고 눈물 지고 생각하니 라고 돼 있지. 자, 임진과 병자를 얘기하고 있어. 당연히 이거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 아니겠음? 우리 요 향산별곡 보조적으로 끊으시면 돼요. 두 개의 고난을 겪고 나서 일기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상태를 보고 나서 눈물 흘리며 생각하니까 우리 성상 육보신과 대명황은 저버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성상 욕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있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너희들이 보통 가렴주구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렇지? 통치자를 욕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요 부분은 욕을 보신 걸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잖아. 즉 작품 속에서 임금은 지존의 존재로서 뭐랄까 임금 자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야. 보통 항상 누가 문제인 거지? 밑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지배층 혹은 권력층의 뭐 부패를 비판한다든지 혹은 임금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말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다 대입시켜서 판단하시면 곤란하다는 거. 오케이? 이 작품은 우리 임금의 실정에 대해서 뭐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임금을 안타까워하면서 임금을 높이 모시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는 거. 알겠지? 요즘 마인드로 생각하면 하시면 곤란해요. 자, 아무튼 황은까지 버려서 분완 심장 떨리네다 춘추이를 잊으리까 하면서, 아무튼 요런 다음에 요 부분은 좀 이 정도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이 명나라에 반드시 보훈을 해야 된다는 입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너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치면백청의 입장이라서 그냥 그런 게 있다구나 하고만 넘어갈게요. 알겠죠? 넘어가고, 자 중략 다음 부분에 있는 부분 여기부터 잘 봅시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핵심은 이거야. 아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애달프다,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너무 안타깝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타까움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봅시다. 조정애들 계신 분네 중요하지? 자 조정애들, 여기서 조경이라고 돼 있지만 교경이라고 좀 하자. 뭐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문장에서는 교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조정이겠지? 오케이. 조정. 정치인들이야. 조정에 계신 분들. 자,
요거는 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 우리 상상은 임금님이야, 그치? 아까 비판의 상이 절대 아니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여기는 조정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라고 말하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줘. 오케이 하면서 이제 간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조정에 있는 정치하는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다.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잡아드리고요. 그러면서 바로 까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나라 의식 먹고 있고 무슨 일들 하시는 거. 지금 너희들 내 얘기는 이거야. 나라의 의식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고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녹봉을 만든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재산을 받고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심? 니 뭐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예요? 하자고 있는 거잖아. 국가 녹봉 받으면서까지 뭐 하고 있냐고. 자, 의식 먹고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청대 입시하는 날에 요순 도덕 아래신가? 그쵸? 중요한 단어야. 지금 임금을 만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이 잘 나아가야 될 길, 현실적인 정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요순의 도덕을 알리고 있는 거야. 자, 해석 주의해. 지금 이 장면은 요순이 뭐예요?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잖아. 즉 이건 도덕률을 말하는 거야.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유교 이념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탁상공론이랑 연결되는 거지. 아니 임금님 뵙고 하는 얘기가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유교 윤리가 올바로 섭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고. 당장 백성들은 전쟁 나서 죽게 생겼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상소 대개하는 때에 보민 모칙 아래신가? 보민 모책. 자, 그럼 뭐예요? 보민이 무슨 뜻일까? 백성들을 보필하는, 백성들을 돕는, 보조하는 모책, 모략과 책략, 그렇지? 방법들이잖아.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대립적 시효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 이거는 해야 할 것들이야. 보민 모책은 백성을 위한 구제책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현실적인 정치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또렷하게 대립적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대립적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다른 장면에서 하나 끌어온다면 선생님도 여기도 오케이 쳐봅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하잖아. 한가한 때 때를 타서 위국 원려 못하시는가? 한가한 때 때를 타서 뭐하라고? 지금 잠깐 이제 전쟁에 휴전 중이고 잠깐 쉬어가는 그 지점이라면 이때 위국, 나라를 위해서 원려, 멀리 좀 서라보고 생각하라. 당장 가까이 있는 것 보면서 너희들의 재산, 너희들의 입장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큰 대책을 좀 세워줘. 그러면서 저 당전을 저리 익혀. 당전 보이죠? 중요한 단어죠? 당전이 뭐예요? 당파끼리 싸우는 거잖아. 당쟁이잖아. 왜 파란펜인지 알겠지? 이때 시기의 핵심이 뭐예요? 친명배척하면서 서로 싸우기 바쁜 거야. 당파 싸움 하느라 바쁘다고. 당파 싸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너희들이 똑바로 정치를 안 해서 라고 말하면서 신하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당전을 저리 익혀 남정 북벌 가려는가? 당전을 익혀서 남정 북벌을 가려는가? 이것도 약간 돌려가기의 말이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혹시? 자, 너희들이 당전에서 저는 전투라는 뜻이잖아. 당파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니들이 싸움을 잘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북벌 뭔지 알잖아. 청나라 치러 갈 거냐고. 아이고 그렇게 싸움만 열심히 해가지고 청나라 치러 가실 거예요? 하면서 이거 지금 비꼬는 거지? 체크해 주시고요. 전자 전손 힘써하되 병법 있다 못 들어오네. 그쵸? 아니 전해전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계속 자세하게 전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지만 병법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너희들이 계속 대대 손손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병법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니? 하면서 자꾸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 국가뿐이로다라는 말에서 이해 국가만 잘 보세요. 뭐예요? 나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너희들은. 그치? 결국에는 이 구절은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뭐하고 있는 구절인 거야? 비판하고 있는 구절이야. 그리고 참고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작품이 고궁과랑 연결되는 거라는 거지. 고궁과에서도 주인이 고공, 즉 신하로 표현되는 노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똑바로 안 굴러가는 것은 너희들 싸움이 바빠가지고 그런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셔서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자, 거기 보면 주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요 부분은 자, 다음 챕터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문남 무변 목민 중에라고 돼 있지. 자, 문남 무변 니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목민을 해야 돼. 근데 얘들아, 목민은 뭔지 알지?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백성을 구휼하고 백성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아무튼 문남 무변에 백성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문과 사람들, 무과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정치인들이잖아, 그치? 맞지? 이 정치인들 중에서 뭐하는 새끼들이 문제냐면 학민하는 관장들이라고 돼 있어. 학민하는 관장들. 자, 딱 보이시죠? 학민이 무슨 뜻이겠어? 백성을 학대하는 인물이잖아, 그치? 또 관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춘향전 같은 데서 많이 봤지? 뭐 사또 같은 사람들은 보통 한 고을의 관하, 벼슬아치의 대장이라서 관장이라고 표현하죠. 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지역의 대장. 어쨌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비판의 대상이죠. 그럼 생각해봐. 앞에 챕터는 우리가 선생님이랑 방금 봤던 이 첫 번째 장면은 임금님 불쌍해요, 그지? 두 번째, 정치하는 너희 중앙 관직에 있는 사람들, 니들은 아니 맨날 유교인에만 따지고 있고 당쟁하기 바빠가지고 도민 모책을 못 세우고 있어서 문제라고 비판했지. 했냐? 근데 세 번째,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다스리는 사또들을 얘기하는 거야. 잡혀? 오케이? 그러면 사또들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봐봐, 여기서 또 여기서도 이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얘기 배척하지 말고 좀 똑바로 좀 들어봐줘. 그럼 내 얘기가 뭔데? 성중에서 들을 때는 총명인자 하다더니, 자 봐봐. 성중에 있을 때는 총명한 인재로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관리에 발탁되기 전에 성중에 살고 있는 그냥 백성 중에 한 명이었을 때는 얘 맨날 1등급 찍어요. 얘는 서울대 법대 가야 돼. 뭐 이런 애였다는 거지. 오케이? 총명한 인재였는데 도임들을 하신 후에 어이저리 다르신고. 근데 도임을 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놈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어렸을 때는 똘똘한 인재 취급을 받고 있었더니 왜 도입만 하면 이렇게 사람이 엇나가냐? 좀 더 읽어볼게. 나려갈제 노비한가 들여갈제 부비한가. 지금 보면 노비라는 단어나 다른 색으로 오케이? 노비나 부비한다라는 말들이 보일 텐데요. 이거는 쉽게 번역할게요. 뇌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회상에 대한 비판도 될 수 있는 거야. 이 총명한 인재가 단순히 총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거든. 똘똘한 애들 중에서 돈 좀 쓸 수 있는 애들. 이 관직에 도임할 수 있었던 거야. 부임할 수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뇌물을 써서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 입장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뇌물 쓴 만큼 뽑아 먹어야지.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창가의 상황이랑 비슷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도 부정부패를 통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뽑아 먹고 싶으면 뽑아내는 거야. 내가 이 직위를 얻기 위해서 한 10억 썼어. 오케이? 그러면 얼마치는 해먹어? 내가 10억어치 해먹으려고 지금 여기 온 거겠니? 100억은 해먹어야지. 그치? 해먹으면서 해먹는 것도 막으려고 입막을 말려고 또 누기도 돈 써야 되고 저기도 돈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아무튼 명기생에 빠졌는가 갈리수에 들었는가 환소주에 속았는가 진고량에 막혔는가 라고 했던 말들 보일 거야. 자, 여기서
열거 보이시나요? 도임한 뒤에 빠져드는 나쁜 일들이야. 명기생, 이름난 기생이겠지? 이름난 여자에게 빠진 거니? 혹은 관리수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밑에 써져 있지만 말 그대로 간사한 아전들에게 휘둘리는 거야. 너 지금 뭐지? 약점 잡힌 거니? 또 환소주에 속았는가?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니? 진고량. 고량진미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술이나 좋은 음식 같은 것들에 빠진 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열거된 대상들은 이 도임한 총명 인재들이 빠져든 어떤 악의 근원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저기 빠져서 있던 총명은 어디 가고 없던 호남이 들어섰어. 자, 총명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뭐가 됐어? 혼암이라고 되어 있죠. 총명은 명이 밝을 명자잖아, 그지? 호남은 혼돈스럽고 어두운 거야. 그럼 또 여기도 뭐가 됐어? 대립적 시어가 나왔지. 그럼 이 작품의 전개 방식은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비판의 대상들을 표현하면서 대립적 시어를 통해서 그들의 실정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됐죠? 자, 그래서 있던 인자는 어디 가고 없던 포악이 같이 할 거야. 인자함은 어디 가고 잠깐만 선생님 이미 인재를 써놨구나. 인자함이었지 아까도. 그치? 인자는 어디 가고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 포함만을 남은 거야. 자, 그러면 대립적 시어들 관계를 잘 보이시죠? 총명과 호남이고요. 그 다음에 인자와 포함. 됐지? 이거 왜 인재라고 써놨냐 나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 모를까 자네 일을 나는 안 해. 그치? 자네 일이야. 그럼 자네 일은 번역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원래는 총명했던 인재가 거친 세상 속에서 그렇지? 호남한 인재가 되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즉 환경 요소의 부적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잘 안 해. 하지만 환경이 그러다 보니 너희들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 그러니까 환경 탓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지. 너희들 본성을 찾아줘.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천부지성 이른 속에 위기지옥 길러내어서 천부지성, 그치? 천성, 지성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근본적인 자신의 본성이잖아. 우리 이걸 굳이 따져보면 성선설 같은 걸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너의 착했던 그 본성, 총명했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시고요. 또 사단지목 다 모르고 내오지 심뿐이로다. 자, 사람의 기본적인 네 가지 본성은 다 잊어버리고 이욕지심이라고 돼 있지. 욕망하는 거, 욕구가 있는 것들만 따지는 그 마음이 잔뜩 남아있는데 선사난천도 그만하고 자목백성하여 보소. 그쵸? 선사낭천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고위 간직자를 잘 섬겨서 그들의 뜻을 잘 연결받아서 오케이? 뭐 하라고? 자목백성 해보세요. 목이 어디 갔어? 목이잖아요, 그죠? 그치? 백성 민자죠, 그쵸? 백성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세요. 됐죠? 결국 이 얘기는 본성, 선한 본성을 회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상대적으로 좀 비난의 어조가 조금 다른 건 사실이야, 그치? 앞에서 봤던 작품과의 공통점은 뭐라고? 거창가는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요. 이 사람들 막 여자도 끌어내서 두들겨 패고 막 돈 뺏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죠. 하면서 살해 열고 하면서 비판했잖아. 근데 이쪽은 야, 니들 원래 착했잖아. 원래 그런 애들 아니었잖아. 좀 똑바로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어조의 차이도 느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읽어볼게. 자자위일이 하시다가 무염지옥 내다르리. 자꾸 이익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무염지옥,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옥에 빠질 거야. 그러면서 지옥이란다. 지옥. 욕심에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탐학 정사는 그만하고 청송 일절 민망하여. 그치? 자, 탐학 정사라고 하는 건 탐욕스럽고 탁대하는 정사. 그치? 오케이? 부정적인 정치들을 말할 텐데 이런 거 그만하고요. 청송 일절, 송상구절 듣기가 민망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송사라고 하는 건 아랫사람들, 백성들이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알려오는 걸 송사라고 부르잖아. 그 송사를 하나하나 좀 들어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거창가에서 송사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어디서 쓸데없는 게 있다는 소리를 야 꺼져 하면서 가서 감옥에 넣어버렸잖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돈을 줘야만 풀려날 수 있었지.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교됩니다. 염성문에 드는 것은 포백응전, 동원방에 쌓인 것은 대신중신 청간.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각종 뇌물과 청탁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하봉선을 회복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뭐냐면 염성문이나 동원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관아의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야. 근데 그 부속 건물에 사람들이 뭔가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좀 잘 좀 봐줘요 하면서 이런저런 청탁을 한다는 얘기겠지? 청탁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청간, 이 두 개의 단어는 기억하자. 선물이라고 하는 건 좋은 뜻의 선물이 아니라고요. 뇌물입니다. 뇌물이고요. 청간, 뇌물을 주면서 간하는 거야. 청하는 거지. 우리 부탁 좀 들어줘. 아 이번에 재개발 사업 우리 지역에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됐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을 쭉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하고 공정처결 어디로셔 나단 말인가? 그치? 관문 밖에 서 있는 송민 무슨 일로 와 있는가? 라고 말했죠. 자, 여기서부터 요것만 신경 써줘.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한 인용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또 거창과의 공통점도 될 수 있어. 실제 사례를 하나 설명할 거야. 자, 한 사람이 송민을 왔어요. 소송하러 온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러 온 겁니다. 봐봐. 좌우 수장 비었거든. 좌우, 왼쪽 오른쪽에 수는 손수자지, 장은 손바닥이잖아. 맞지? 손바닥과 손이 비었다는 얘기는 뭘 가져오지 않았다는 뜻이야. 뇌물이 없어. 오케이? 뇌물이 없으니까 좌우 수장이 비었거든. 시송 말고 이것이라. 너 손 비었으면 송사 말고 꺼져 라고 말한다는 얘기지. 송사 시작도 못하는 거야. 대전통편 숭룩비라 내 문장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데,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건 법전의 이름이잖아. 법전의 예문을 들면서 야 이거 네가 말하는 송사구절은 법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 시비거리도 되지 못해 가 라고 말하는, 이거 핑계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한테 돈이 좀 되고 이득이 될 만한 송사는 받아주고 내가 힘만 들고 괴로운 것들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지. 그래서 네 문장 말이 되냐고 톡 트집을 잡으면서 적선, 적악, 그쵸? 선과 악을 쌓아가는 중에 안경 각지한다 하니, 그치? 제한과 경상가 가까워 온다고 돼 있죠? 호생, 오사하는 마음, 좀비 귀천 다를쏜가. 호생, 사는 건 좋고요. 오사, 죽는 건 싫은 거지, 그치? 혐오한다는 얘기니까. 하는 마음은 존귀하거나 비천한 것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은 마음 아니냐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이거는? 백성이나 돈 좀 가지고 있는 뇌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나 전부 똑같은 마음일진데 너희들은 왜 걔들을 가려서 받냐 이거지. 맞지? 송사를 받아줄 때 뭐가 중요한 거야? 손이 비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죄 백성, 죄 없는 백성을 무슨 일로 저대도록 보채는가. 보챈다는 얘기는 돈 좀 내놔봐라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겠죠. 불쌍할샤 백성이야, 잔인할샤 백성이야. 그렇지? 불쌍하고요, 안타깝다는 뜻이죠. 안타까운 거요. 몸에 한 백성의 마음이 급했나봐 동시에 써버렸네. 한 백성의 송사 이야기를 결국에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됐습니까? 자, 이러면서 백성의 말하랴 하면 목이 메고 눈물 나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문남무변 흥미하는 관정들에 대한 비판 장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 장면도 이 장면이 좀 중요한 편이니까 여기도 그냥 이어서 할게요. 여기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를 어디서 좀 끊어줄까? 자, 지금 챕터를 편해서 이렇게 생각하자. A 챕터에서는 임금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고, B에서는 조정의 비판이 나왔고, C에서는 실제 정치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민접해 있는 사또들의 잘못된 정치를 보여주고 있었어, 그렇지? 자, 지금부터 볼 장면은 그냥 편의상 A, B, C, D라고 표현해보자.
지금부터는 그럼 백성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 거야. 오케이? 여기를 지우고 갑니다. 길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향산별곡이나 이 챕터가 우리 수능 특강의 가장 큰 고비 지점이에요. 지금 힘든 건 선생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만 잘 넘어가면 이제 이 뒤에 규원과 한 작품 정도만 간단하게 해결해주고 나면 수월할 겁니다. 할만할 거예요. 자, 편의상 B라고 표현할게요. 자,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계속 이어갈게요. 정 2월이 다다르면, 그치? 2월달이 되면, 잠깐만 한 줄에서 빼먹었는데 정 2월이 한 줄 빼먹었죠 선생님이 지금. 자, 대한소환 한지 위에 벗고 굶고 살아나서. 자, 봐봐. 대한소환. 이거 절기 얘기죠? 대한은 1년 중에 뭐 제일 큰 추운 날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여름에 제일 더운 날 삼복더위라고 하잖아. 초복, 중복, 말복. 많이 들어봤지? 오케이? 대한, 중한, 소환 이거 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예요? 겨울이고요. 실제로는 1월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을 얘기한다고 했었지 아까.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부터 보일 거라고. 이들은 1월달 어떻게든 벗었고 굶고 있었지. 고통스러운 삶이야, 맞죠? 1월달은 근데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그러고 나서 몇 월달이 되면 2월달이 되면 다다르면 환자 성책 감결 보고. 2월이 되면 환자 무슨 뜻이에요? 거창과에서 배웠잖아. 나라에서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푸는 곡식들을 말하는 거잖아. 대신 갚아야 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자, 환자를 어디 갔어? 환자 안 보여. 정의를 다들으면 한자로 책을 만들어서 감결 상급관서로 보내는데, 자루, 망태, 옆에 끼고 허위 들어가서 환자 타러 가는 장면이겠지? 너 말 타면 서말 되고 서말 타면 두말 되니. 봐봐. 환자를 밟고 있는데 네 말을 타면 이게 세 말이 되고 세 말을 타면 두 말이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수작 부리는 애들이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가에서 대출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1억을 대출해주기로 했어.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은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1,000만 원은 막 수수료?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 수탈이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되니까 허다소설 살아나셔 그 무엇을 먹잔 말인가. 그렇죠? 가뜩이나 굶어 죽게 생겨서 2월이면 제일 배고프고 힘들 때 아니야. 그치? 좀 있으면 다음 달이면 춘궁기까지 오잖아. 그죠? 아직 보리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쌀은 이미 다 먹어서 없고요. 그런 계절에 환자나야말로 백성들의 살 길일 텐데 이걸 또 떼어먹어 이 나쁜 새끼들이 라고 하는 겁니다. 떼어먹고요.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하는데 무주궁산 삽주체야 너 아니면 연명하라. 그래서 무주궁산에 중요한 건 아닌데 무주궁산에 삽주체 무슨 뜻이야? 이거 중요한 거지. 산나물이잖아.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칡 뿌리 캐어먹고 산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오케이? 나라에서 주는 걸로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풀뿌리 뜯어먹으면서 연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아니면 연명하랴라고 물어봤지? 자, 너라고 불렀으니까 여기서 의인번호 보이시고 연명하랴니까 서인도 보이시고 됐지? 강조가 많이 들어갔어 이 장면은. 그죠? 야 산나물들아 내가 너희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산나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데 이건 실은 국가의 협정에 대한 비판이겠지? 또 그러고 나서 3, 4월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지금 이거 그건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맞잖아. 그치? 월별로 설명하고 있지. 1월달에 그냥 살아남기가 힘들고 2월달이 되면 환자로 장난치고 3, 4월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서주 역사하려 하고. 자, 서주 역사라는 표현이 그대로 써보자. 서주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때 거창과 설명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과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현물 납부 혹은 노동 납부. 이건 노동 납부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스토리의 그 역사가 아니라 힘쓰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뭔가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복궁을 복원해야 돼 라든가, 그렇지? 무슨 관청을 지어야 돼. 이번에 수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에 투입해서 인력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야 거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보이겠지만 3, 4월은 완전 중요한 때야. 농민들한테 맞지? 완전 중요하지.
한 해 농사의 시작이 이때부터 이어지잖아. 근데 그 중요한 때에 애들을 불러들인다는 얘기야. 나와서 일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종로학원 10월 달에 10층에 공사할 테니까 학생들 다 올라와서 공사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12월 달 수능 앞두고 있는데. 그런 느낌인 거야. 말도 안 되지만. 자, 아무튼 하려하고 남녀노소 내다르셔 바야흐로 버을 적에. 그치? 그래서 이때는 남녀노소야 심지어 늙은이 젊은이도 가리지 않고 여자애들까지 다 끌어내서 버인다는 얘기는 이제 김맥이 풀베기를 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뭐 정비 사업을 하는 거야. 버을 적에 철모르는 자네네는 군정 역사 무슨 일로?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한 거니까 파란펜을 쓸게. 철모르는 자네라는 표현이 나왔어. 이거 누구야? 철없는 아이들. 애들이잖아. 애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거창가 할 때 그 장면도 기억나시나요? 백골진포 기억나십니까? 죽은 사람한테도 역사를 맡겼었지. 지금 이거는 일하는데 무조건 다 나오는 거야. 한 집당 5명 할당되면 그 집에서 무조건 5명이 다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군정에서는 무슨 일인가? 보토군, 사초군, 달인군, 석회군. 자, 여기서도 뭐예요? 또 열거 돼 있죠? 근데 이게 땡땡땡 군이잖아. 이 군이라고 하는 게 무슨 군령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하는 일은 노가다예요. 선생님도 군 근무하던 시절에 훈련했던 기억보다는 일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어디에 진지 쌓고요, 어디에 구덩이 파고요, 그런 일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 뭐 이런저런 뜻도 써 있는데 외우려고 너무 욕 쓰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그냥 이런 군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인 사령 팔 잘라서 주인 사령 팔 잘라서 성화 총례 패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팔을 정말로 잘라버린다는 뜻은 아니고 팔을 올가매가지고 여기저기 두들겨 패면서 일을 재촉하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병목으로 동원해서 일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 주인 사령은 이렇게 하고 있고 면임 내임, 그러니까 면임 님 이임이죠. 임 면임장 임자나 면 리 할 때 그리죠. 리의 임자. 그러니까 지금 관리들을 말하는 거겠지. 관리들은 안동하여 바삐가자 재촉하니. 그죠? 자, 얘들은 재촉하고 두 번째 면임 네임들은 면임 자꾸 네임이라고 불러.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촉을 하죠. 나 재촉 2번이지. 곱하기 2. 자, 어쨌든 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데려다가 빨리 시키라 하면서 이것저것 재촉하고 안달이 심한 거지. 자, 그런데 자, 그다음 문장 봐봐. 돈 없은 놈 면할 손과 얻은 소를 도로 주고. 돈 없는 놈은 그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얻은 소를 도로 준다. 이거 무슨 말일까? 지금 이 군역을 면제받으려면 당연히 또 뇌물이 면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뇌물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까지 데려가는 거지. 선생님 저 오늘 몸이 아파서 학원 결석해요. 나와. 이거야. 그렇지? 아픈 거고 뭐고 없어. 일단 나오는. 그럼 나와서 일하다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소도 팔고 막 이런다는 거지. 오케이? 이것저것 자꾸 힘들게 뜯어내고 있고요. 고을 가서 점고 맞고 역처로 내다르니. 참고로 점고한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 출석 부를 때 점을 찍었었거든. 그래서 점고한다고 불러. 사람들을 하나하나 숫자를 체크를 해가지고 역처로 다 보내버리니까 사오나온 생리아전, 생리죠. 생리아전 큰 매 들고 두 다리. 심지어 큰 매까지 들고 두들기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방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뒤춤죽어서 어허 빨리 못해, 거기 빨리 해, 야 얘 빨리 일 시켜, 이렇게 말을 하면 밑에 있는 사령들은 거대한 매를 들고 두들겨 패면서 이래 이 새끼야, 이래 이 새끼야, 이거 한다는 거야 지금 이거. 그쵸? 자, 이렇게 여기저기 시달리고 있다 보니,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 자료에도 사령, 이임, 그러니까 보자. 사령, 이임, 그 다음에 아전, 이런 식의 실무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실무관들이
각종 나쁜 일들을 다 도맡아서 실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매를 들고 두드리고 패니까 밥비 하나 재촉하니 숨 쉴 사이가 있겠는가? 서리법 없다. 엎어지고 자빠지며 겨우 굴러서 마친 후에는 집이라고 찾아오니 없던 병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2개월의 기간, 이르는 기간 동안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겁내 두들겨펴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긴대요. 자, 그런 다음 한 달에도 2-3번씩 이런 역사를 한대요. 오케이? 뭐 건축하고 큰일을 하고요. 때를 이미 이러시니 무슨 농사하잔 말고 중요한 말이죠. 이러다 보니 도대체 무슨 농사를 하잔 말인가? 가렴주거 비판 맞죠? 아니 제일 중요한 때에 왜 데리고 가서 자꾸 일을 시키냐고. 5, 6월은 다 지나고 7, 8월이 다다르니 자 이러면서 5, 6월, 7월, 8월까지가 다 흘러가 버렸어요.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자꾸 불러대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7, 8월이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추수할 때가 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또 가봅시다. 추풍소소. 오케이, 추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선생님 가을로 되는가요? 네 맞죠? 자 겨울. 여기서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들 등장했습니다. 맞어요? 맞죠? 추풍도 계절적 배경 맞죠? 잠깐 잘 따라와. 가을이 됐어. 송안군의 백로, 상강 다 듣는데 백로와 상강. 오케이. 백로와 상강도 절기의 이름이니까 그냥 대학선이랑 연결해서 이해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때가 됐으니까 낫을 갈아 옆에 찌기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까 낫하고 지게는 왜 들고 갔을까? 이거 왜 필요한 거야?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곡식 배 가지고 지게 담아서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가는데 심경이로 하였을제 젠들 아니 되었으라.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밭을 잘 갈아엎고 일들을 꼬박꼬박 제때제때 했으면 지금 추수도 원활하게 많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말하고 있는 거고, 추수할 것은 전혀 없고 괴견할 것도 전혀 없는 거야. 오케이? 할 것이 없어요. 일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 결전은 어떻게 하며 신역 사체 어떻게 할고? 자, 오른쪽에 계속 쓰자. 이어진 내용들이니까.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까 2월달에 뭐 빌렸지? 환자 빌렸지? 그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추수했으니까. 그래서 환자 결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요. 또 신역 사체. 신역 사체는 무슨 말이야? 내가 몸을 써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아팠어. 돈을 빌려다가 밀어버렸겠지. 밀어놨겠지. 근데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 가버렸으니까. 보여. 전부 다 백성들의 고통과 부담을 말하는 것이겠지. 중요한 단어이지. 이것들은 어떻게 하며 아모련들 군량미야 아니하고 견딜련가 심지어 플러스 군량미라고 되어 있는데 군량미예요. 아니 이 새끼들은 심지어 이것도 돼야 된대. 군대를 위해서 그 쌀을 모아놓는 군량미 있잖아. 군량미를 백성들이 만들어낸 추수 결과물에서 또 뜯어오는 거야. 이거는 군사력으로 비축용으로 얼마 더 내. 됐지?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는데 이것도 가져오래. 그죠? 아니 농사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과도한 납세 의무 하게 되시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뭐랄까 이것도 같이 불러도 되겠다. 왜냐면은 신협도 결국에는 납세 의무였으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 여기서 각종 일을 불러다가 쓰는 바람에 제대로 돈을 벌 수 없고 농산일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장면들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돼버린 거야.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이 보이시니까 이제 보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는 넘어갈게요. 이걸 너무 다 할 수는 없고. 자, 요 다음 장면부터는 우리 좀 손 좀 돌리고 할까요? 잠깐만 손 좀 돌리고 나서 이 다음 장면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네. 잠깐 손 좀 돌리고 할게요. 더워.